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21번째 만나는 시간인데요. 여러분 방금 전에 이제 밀키트 재료들 확인하셨듯이 일단 오늘 배울 내용은 크게 이제 두 가지 주제로 나눠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내용이 다소 많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랑 빨리빨리 진행을 해볼 텐데요. 요 얘기 하나 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이제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시점이 언제인지는 사람들마다 다르겠지만 여러분 이 시점에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금방 선생님 나이가 됩니다. 선생님이 실제로 여러분 나이대에 이제 선생님 정도 이제 되는 사람들을 보면은 와 되게 나이 많다. 진짜 이제 수십 년 지나고 한참 시간이 지났을 때 내가 저 모습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럼 선생님이 이제 수능 감독을 나가는 시기가 됐을 때 처음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왜냐면 처음 감독을 나갔을 때는 나도 몇 년 전에는 수능 봤던 수험생인데 벌써 내가 감독을 나간다고? 이렇게 놀랐던 것 같은데 어느덧 제 감독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이제 N번째 나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생각보다 굉장히 빨라져요. 여러분들 만약에 내가 좀 허송세월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정신 바짝 차리시고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나올 주제들을 한번 살펴봤더니 대단원에서는 어디겠습니까? 중단원, 2단원 모두를 배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단원에서는 주제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눴었잖아요. 이제 하나는 하위문화이고 하나는 대중문화인데 별표를 보시면 하위문화는 이제 가장 많은 별표가 4개입니다. 빈출 정도를 보시면요. 한 문항 반드시 나옵니다. 반드시 나오고 그 다음 대중문화의 경우에는요. 우리가 이제 기출을 살펴보시면 한때는 단독 한 문항이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경향성을 보면 여기에서 이제 단독 한 문항을 출제한다기보다는 뒤에서 이제 우리가 산업사회와 정보사회 대비를 배울 때의 그 성격, 특징 중에서 이제 대중문화는 그럼 어떻게 변하느냐, 대중매체는 어떤 특징들이 변화였느냐라는 것을 이제 덧붙여서 문제를 출제를 하기 때문에 출제가 되기는 한다. 그런데 굳이 살펴보면 뭐 0.2, 0.5 이 정도의 이제 비중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이제 20문항을 수능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이 강의를 하나만 들으면 한 문항 이상을 맞힐 수 있다라고 하면 역시나 굉장히 효율적인 거겠죠. 그래서 요거 기억을 하시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반드시 수능에서 출제가 되는 이제 하위문화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위문화를 알기 위해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먼저 알아야 되는 게 주류문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류문화가 뭐냐? 한 사회의 구성원 대부분이 공유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주류문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류라고 얘기를 했을 때에는 한 사회의 구성원들 모두가 공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사회문화의 특징에 대해서 배웠죠. 100%다라고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대부분이 공유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우리나라 문화라고 하는 게 존재를 한다면, 그죠? 그것을 이제 기준으로 삼는다면 그 중에서 주류 문화적인 요소가 뭐가 있겠느냐 살펴보시면은요. 우리나라는 이제 어른을 만나면, 낯선 사람을 만나면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합니다. 대부분 그렇죠. 그럼 이거 주류 문화라고 이제 판단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점적으로 배우게 되는 이제 하위 문화라고 하는 건 그럼 뭐냐? 어떠한 집단에서만 누리는 이제 독특한 문화를 우리가 하위 문화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일단 선생님이 이제 사례를 들 때에 한국 문화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중심으로 생각을 해봤잖아요. 그럼 그 중에서 이제 하위 문화가 무엇이 있느냐? 요즘에 대표적으로 MZ세대 문화 이런 것들 있죠? 전체 한국을 기준으로 봤을 때 대다수의 사람이 누리는 게 아니라 요 연령대의 사람들만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 하위 문화라고 분류를 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부분 문화라든지 문화 속의 문화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이걸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하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듣다 보니까 이거는 상류 문화의 반대인가 보다, 뭔가 열등한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는데 열등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누가 됐든
그 소수, 우리가 그 특정 집단에 속하는 사람들 많이 누리는 독특한 문화라면 다 우리가 하위 문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필기해라 라고 하는 게요. 상류층 문화라는 게 있잖아요. 귀족 문화다. 이런 것도 당연히 뭐에 속한다? 하위 문화에 속합니다. 열등한 것 아니다 라는 거 잘 기억을 하시고요. 그래서 조금 길게 풀어서 얘기를 하면 어떤 사회의 주요한 문화 또는 전체 문화의 내부에 존재를 하면서 나름대로 독자적인 특징을 나타내는 부분적인 문화이다 라고 하는 거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위 문화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봐야 되는데요. 자, 일단 하위 문화라고 하는 것은 주류 문화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자, 지금 선생님이 이제 한국 문화를 기준으로 할 때 이런 식으로 전제를 깔았잖아요. 한국 문화를 주류 문화다라고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우리가 청소년 문화다라고 하면 한국 사람들 중에서 일부인 사람들만이 누리기 때문에 이게 하위 문화다라고 분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가 청소년 문화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예요. 기준을 바꿨습니다. 기준이 한국 문화가 아니라 청소년 문화이고요. 이걸 우리가 기준으로 했을 때에 예를 들면 뭐 요거 남구 문화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하위 문화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때에는 이것이 하위 문화가 되는 것이고요. 이게 뭐가 되는 거다? 주류 문화가 되는 거다. 그래서 기준을 무엇으로 삼느냐라는 것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 그리고 시대와 장소에 따라 다르게 이제 규정이 되고 사회 변화에 따라서 주류 문화가 되기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되는 건요. 주류 문화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하위 문화가 될 수도 있고 하위 문화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제 주류 문화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사상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해보면요. 남녀 평등이다. 남녀, 그죠? 남녀 평등이다라는 사상이 요즘에는 주류 문화잖아요. 대부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이제 남존여비라는 사상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것이 이제 최근에는 이제 하위 문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특정한 시기에 가봤다. 그때에는 주류 문화가 뭐가 될 수 있어요? 남존여비. 그리고 하위 문화가 남녀 평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나 공간에 따라서 주류 문화가 하위 문화가 또 하위 문화가 주류 문화가 될 수 있습니다. 왔다 갔다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선지에서 잘 출제가 되니까요. 요거 잘 기억을 하시고 이런 하위 문화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살펴보면은요. 사회 구성원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이제 순기능이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이제 하위 문화, 주류 문화 설명을 할 때에 한국 사람들은 보통 이제 처음 만나는 상대에게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사람은 야, 이렇게 식상하게 꼭 이제 뭐 안녕하세요 해야 되냐? 난 다른 방식으로 얘기해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서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진짜 안 어울리지만 이제 힙합 그룹에 속해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안녕하세요, 야 식상하다. 그거 너무 좀 저거 하니까 우리가 뭐 What's up? 요 이런 걸로 인사를 하자.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나의 욕구를 충족이 시켜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같은 문화를 공유하는 사람들끼리 우리가 소속감과 유대감을 높여줄 수 있습니다. 그죠? 이제 힙합 하는 분들 보면 처음에 만났을 때 초면인 경우에도 뭐 왓츠업 이렇게 인사를 하고 서로 이제 뭐 우리 같이 힙합 하는 사람들 이런 동질감을 보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위 문화가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순기능 중에 하나는 획일성을 방지하고 다양성을 보장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회 수업을 듣다 보면은요, 사회는 이제 획일화된 거 추구하지 않습니다. 다양한 거 이제 좋아하고 다양한 게 발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식의 문화가 나타나는 것은 대환영이라는 얘기죠. 반면에 우리가 하위 문화의 경우에는 사회 통합을 저해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뒤에서 이제 한 번 더 언급을 드리겠지만 하위 문화가 가지고 있는 성격이 무엇이냐는 정말 천지 차이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성격 중에서 주류 문화에 적극적으로 이제 대항한다.
주류 문화를 이제 아예 없애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나갔을 때에는 사회 통합이 오히려 안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단점을 지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잘 알아두시고요. 요 그림을 잘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양하게 나타나는 하위 문화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프를 나타낼 수가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 주류 문화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공유하는 게 있죠. 예를 들어서 한국 문화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사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김치를 먹는다. 아직까지는 이제 대부분의 사람이 먹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가 다 같이 공유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종교나 성이나 연령이나 그 밖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점들에 따라서 본인들만의 이제 다양한 특성을 가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하게 여러분 체크하셔야 되는 거는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들, 그쵸? 지금 요 부분들 보시면은요, 이 각자가 하나의 이제 하위 문화를 얘기하는 건데 주류 문화와 공유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쵸? 우리가 특정 종교의 하위 문화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뭐 사람이 죽었을 때에 이런 식의 장례 의식을 치른다라고 하는 이제 본인들의 독특한 방식, 그쵸? 독특한 문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한국 사회에서 이 종교를 믿는다라고 했을 때에는 김치 먹는다. 처음 보는 사람한테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한다 라고 하는 공통점은 지닌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위 문화가 독자적인 특성은 나타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류 문화랑 공유하는 부분이 전혀 없다라는 게 아님을 잘 아셔야 됩니다. 이걸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많이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묻기 때문에 요 그림 기억을 하시고요. 실제로 기출 어떻게 출제됐는지 보겠습니다. 학습 주제는 가문화와 나문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유 수준과 범위에 따라서 가냐, 나냐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다이아몬드를 공유하는 문화는 가문화이고요. 세모를 공유하는 문화는 나문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한번 살펴봤더니 어떤 사회가 있고 이 사회에서 특정 집단을 표시한 게 요 점선입니다. 점선을 봤더니 다이아 모양도 함께 공유하고 있고요. 세모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모를 봤더니 세모는 이 집단에서만 공유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세모는 어떤 문화? 하위. 누구나 다 이제 공유하고 있는 것은 대다수니까 주류 문화 이렇게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죠? 일단 관건은 여러분들이 주류와 하위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고 동시에 우리가 개념상 굉장히 중요하게 이해하셔야 되는 것은 자, 이 다이아몬드는 밖에도 있고 안에도 있다. 공유하는 문화다라고 하는 거 아시겠죠? 이거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양한 하위 문화의 종류를 살펴볼 텐데요. 지금부터 살펴보는 것들은 선생님이 이제 요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제외하고는 같이 그냥 읽는 정도. 아, 이런 유형의 것들이 있구나.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다양한 지역에서 나타나는 이제 고유한 사고 방식과 생활 양식이 있는데 이 아이는 특정 지역을 이제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문화라고 부르는 아이입니다. 지역 문화가 왜 나타나느냐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시면은요, 우리가 이제 특정한 지역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자연 환경이나 인문 환경이 다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기후 때도 다를 수도 있고 한 나라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독특한 문화가 형성이 되는 거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하위 문화의 한 유형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소속감을 사람들한테 심어주기도 하고요. 연대의식, 정체성 이런 것들 이제 활성화 된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고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뭐 지역 축제 활성화, 지역 관광 상품으로 개발 뭐 이런 것들 이제 플러스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주류 문화가 있고 특정 집단에 속한 사람들만 누리는 문화가 있는데 이게 너무 세진다. 이것만 강조한다라고 하면 다른 문화권과 이제 마찰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정도 알아주시면 되겠고 두 번째는 뭘까요? 자, 지금 일정 범위의 연령층이 공유하는 공통의 경험이다라고 해서 연령이 비슷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세대 문화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세대 문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특정한 시대에 나타났던 이제 중요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영향을 받아서 특정한 세대는 이제 같은 경험을 공유하게 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유사한 가치관, 행동 방식을, 양식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일체감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세대만, 다른 세대는 다 꼰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한다든지, 그렇게 됐을 때에는 갈등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여러분이 속한 문화라서 이제 또 우리가 더 분리해서 얘기를 하는데, 크게는 세대 문화의 한 유형입니다. 그런데 세대 중에서도 이제 청소년들이 공유하는 문화가 뭐냐라고 했을 때 말 그대로 청소년 문화다라고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어떤 측면이 있다? 미래지향적인 성격이 강하고 변화지향적이고 충동 모방적인 성격을 지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선생님이 얘기하면 약간 이제 반발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던데, 청소년 시기는요, 어쨌거나 이제 여러분의 인생, 개인의 인생을 놓고 봤을 때에는 가장 좀 순수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순수하다 보니까 너무 이제 이상을 추구하게 되고, 뭐 그런 식의 이제 문제점이다라고도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들은 굉장히 이제 순수한 때이고, 그러다 보니까 미래지향적이고, 이런 측면이 나타난다라는 것만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청소년 문화에서 좀 우려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친구들, 그죠? 또래 집단, 대중매체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오히려 획일화되는 게 아니냐, 다양성이 우린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너무 획일화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방금 전 세 가지는 여러분 그냥 체크를 이제 한번 해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중요한 거 여기에 나왔습니다. 의미를 살펴보니까요, 사회의 지배적인 문화에 정면으로 반대하고 적극적으로 도전하는 하위 문화로서 대항 문화라고도 한다. 반문화입니다. 반문화. 반대하다라고 하는 의미의 반입니다. 절반이 아니고. 자, 지금 이러한 반문화라고 하는 것은요, 기존의 주류 문화를 대체하면서 사회 변동을 가져오고 사회 문제를 드러내어서 사회 발전의 계기를 제공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어떤 주류 문화에 대항을 하면 이거 다 나쁜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식상한 예로 많이 들어드리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떤 사회의 주류 문화가 남존 여비, 그죠? 그리고 계급 사회였어요. 그러면 이게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에서 볼 때는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야, 이 세상에 무슨 계급 사회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이제 반발하면서 만인은 평등하다 라고 하는 식의 이제 사상이 대두하였다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그 사회는 더 낫게, 더 좋은 방향으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주류 문화를 대체하면서 변동을 가져온다? 이거 꼭 나쁘게 보지는 않습니다. 발전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주류 문화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사회 혼란을 초래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제 단점이죠. 변화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이제 혼란을 가져오기 마련이니까.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 수능에서 많이 나오는 사례는 히피 문화의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전쟁이 굉장히 이제 많이 일어났을 때에 그때 이제 반전이라든지, 그죠? 이제 세속적인 가치를 탈피하고 자유, 평화 이런 거 지향하겠다라고 해서 우리가 그때 당시에 주류적인 생각과는 좀 거리가 있기 때문에 히피 문화의 경우 대표적인 반문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요거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선생님이 요거 잘 기억하라고 얘기를 했던 게 뭐냐면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주류 문화가 하위 문화가 될 수도 있고 하위 문화가 주류 문화가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배운 거는 이제 반문화라고 하는 하위 문화의 한 유형이잖아요. 이 아이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동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 반문화가 하위 문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반문화는 이제 무조건 하위 문화인데요, 반문화가 반문화의 성격을 지니지 않는 그냥 하위 문화로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선시대의 천주교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요, 조선시대의 천주교는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만인 평등 사상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그때 당시에 양천, 그죠? 양반도 있고 노비도 있고 이런 식의 이제 사회 질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항하기 때문에 하위 문화일 뿐 아니라 반문화입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천주교다라고 하면 천주교가 주류 문화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하위 문화가 된 겁니다. 그죠?
그래서 반문화의 성격이 없는 하위 문화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해서 여기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동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요것도 가능합니다. 그쵸? 한때는 반문화에 속했던 것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주류 문화가 될 수도 있고요. 역도 성립합니다. 주류 문화가 반문화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해서 이거 선지에서 굉장히 많이 묻는 것이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거 정리를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로 넘어왔습니다. 대중문화. 대중문화의 경우는 우리가 이제 수능에서 출제를 할 때에 이러한 의미나 형성 배경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묻지는 않고요. 대중 매체들의 상대적인 특징 비교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쪽에 조금 중점을 둘 텐데요. 일단 대중문화다라고 얘기했을 때의 광의, 넓은 의미를 살펴보면 다수의 사람이 소비하는 문화다. 어떻게 이렇게 다수의 사람들이 동일한 문화를 누릴 수 있게 되었느냐라는 것을 보면은요. 산업화로 인한 대량 생산 때문입니다. 중학교 때 많이 배우셨죠? 산업화, 그러면 대량 생산. 이게 이제 특징이 되기 때문에 매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쇄 매체 같은 경우에 보시면 정말 이제 수공업으로 생산을 했던 그때, 필사를 했던 그때를 생각을 해보시면 그것과 엄청나게 이제 다를 수밖에 없겠죠. 대량으로 이제 찍어낼 수가 있게 되면서 다수의 사람이 문화라고 하는 것을 소비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이제 영향도 있다라는 거 읽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량의 정보를 이제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면서 전통적인 이제 대중매체에서는 일방향성이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했고, 대중문화는 우리가 상업성도 나타나게 된다. 잘 알고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기능은 이런 게 있다라고 읽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역기능이라고 하는 이제 문제점 중에서 우리는 이제 4번에 대해서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대중문화에서 수능에서도 이제 한 줄 정도 이제 나왔던 선지에서 활용했던 개념이 이제 대중조작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대중문화 덕분에 우리가 누리게 된 것들 정말 많습니다. 그죠? 지금 방금 전에 보시면요, 이제 고급 문화의 대중화에 기여했다. 그래서 문화에 우리가 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했다. 이런 식의 이제 거창한 표현도 하는데요. 반면에 그 그늘을 보시면 대중조작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대중조작이라는 것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 이때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 권력일 수도 있고 정치 권력일 수도 있고 경제 권력일 수도 있는데요. 아무튼 권력을 가진 사람이 대중을 내가 이제 원하는 관심사 쪽으로 이제 돌릴 수 있다. 그러한 수단으로서 활용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정리해 두시고요. 자, 대중매체의 의미와 유형 파트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별표를 하나 이제 치고 넘어가겠습니다. 앞서 이제 설명을 해드렸듯이 이것은 최근에 이제 단독 문항으로 나오지 않지만 이제 산업사회와 정보사회 대비할 때에 이제 한 줄, 두 개의 보기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간략하게 정리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인쇄매체냐 전자매체냐라고 나눌 수 있고요. 전자매체는 음성, 영상, 뉴미디어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인쇄매체의 대표적인 종류, 책이나 잡지나 신문, 음성매체는 라디오, 영상매체는 TV, 영화 등이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최근에 많이 활용하는 인터넷 기반으로 한 것들을 뉴미디어라고 한다라는 거 당연히 아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특징 간단하게 보시면요. 인쇄매체라고 하는 것은 뭐를 인쇄해서 전달하는 겁니까? 시각정보, 그쵸? 음성매체는요. 말 그대로 음성, 그쵸? 청각. 정보를 이제 전달을 하는 것이고요. 영상매체와 뉴미디어는 우리가 영상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전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시청각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 뉴미디어도 마찬가지죠. 시청각 정보이다 라고 하는 거 체크가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특징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일단 우리 교과서에서 이제 이 아이들을 두 분류를 해볼 때에는요. 전통적인 매체다. 그 다음에 뉴미디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전통 매체는 이 아이들을 다 이제 포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통 매체, 뉴미디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통 매체의 특징은 이제 일방향성을 지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보 생산자와 소비자가 뚜렷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기자다라고 하면 기자는 정보를 생산하는 사람, 그리고 일반 대중은 이걸 그냥 전달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생산자가 소비자에게 정보를 전달하면 여기서 끝입니다. 그래서 일방향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뉴미디어는 쌍방향성을 지니는 매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전에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명확하게 구분이 됐다면 이제는 구분이 잘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기자의 역할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시험을 보고 정식으로 뭐 입사를 해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검증을 받을 필요 없이 그냥 선생님이 이런 매체를 활용해서 기사를 올리면 됩니다. 그렇죠? 내가 생산자인 동시에 이제 소비자가 되기 때문에 되게 모호해지고 이게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방향성이. 그래서 쌍방향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가 프로듀서와 그죠? 컨슈머를 합쳐서 프로슈머다라고 이제 얘기한다라는 거 상식으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각각의 특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대략적으로는 이제 전달을 하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인쇄매체의 장점이 뭐냐라고 하면 심층적인 정보 전달에 유리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정말 많은 시간이 지나면 바뀔 수도 있는데 선생님도 예를 들어서 막 200~300페이지에 달하는 내용을 보겠다라고 하면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것은 잘 못 봅니다. 엄청난 스크롤의 압박이 있어서 중간에 포기를 하게 되는데 우리 인쇄매체는 비교적 잘 보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심층적인 정보 전달에 유리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전자매체 중에서 음성과 영상이 가지는 장점은요. 인쇄매체에 비해서 굉장히 신속하게 정보 전달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달 차원에서 보면은요. 인쇄매체는 정보 전달하는 데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립니다. 선생님이 뭐를 썼어요. 그럼 또 이거 찍어내야 되죠. 그 다음에 또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소요되지만 이 경우에 보시면은요. 그냥 우리가 어떤 정보가 있어요. 그럼 바로 올리면 되니까 바로 틀면 되니까 이와에 비교했을 때에는 신속하게 정보 전달을 할 수가 있고요. 라디오가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장점은 시각 장애인이나 문맹자의 정보 접근 가능성도 높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청각만을 활용하기 때문에 멀티태스킹에서 비교적 자유롭다라고 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TV가 가지는 장점은 뭐냐? 생동감 있고 공감각적인 정보도 전달이 가능하고 메시지의 신뢰성이 높다라고 이제 평가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누가 그 기사를 생산하느냐, 이 기사를 생산한 사람이 검증이 좀 된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도 신뢰성이 되게 중요하고요. 눈으로 무언가를 본다라고 하는 것도 신뢰도에 정말 큰 영향을 줍니다. 그럼 백문이 불여일견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라고 이제 말로만 전했을 때보다는 실제 영상이 이제 같이 나왔을 때는 신뢰도가 훨씬 높아지기 때문에 메시지의 신뢰도가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뉴미디어의 경우를 보면 정보 생산자와 소비자의 상호작용성이 높다라고 해서 이제 쌍방향 매체이기 때문에 가지는 장점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역시 빠르게 전달할 수 있고 정보 복제와 재가공의 용이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내가 어떤 기사를 봤어요. 그러면 이 기사를 다른 사람한테 재가공해서 전해줄 때에 극단적으로 인쇄매체 보시면 이거 잘라가지고 오려가지고 어떻게 재가공할 겁니까? 그죠? 근데 이거 그냥 여러분 복붙하시면 되죠? 그죠? 그래서 필요한 부분만 뭐 발췌하시면 되니까. 자, 그러면 각각의 매체가 가진 단점이 뭐냐라는 것도 이제 간략하게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인쇄매체는요, 신속성 떨어지고요. 문맹자, 시각장애인은 활용을 못한다. 그리고 글, 사진으로만 표현을 하기 때문에 생동감은 굉장히 떨어집니다. 라디오는 어떤 게 단점이냐? 장점이자 단점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청각만을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멀티태스킹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장점으로도 나타나지만 시각적인 정보가 전달이 안 된다라는 것은 단점이죠. 그 다음 인쇄매체에 비해서 이제 정보를 전달할 때 이제 심층성은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이제 인쇄를 한 거는 200페이지, 300페이지 보는 거 물론 힘듭니다. 하지만 이제 좀 그것이 용이한 반면에 나머지들은 불편하다라는 얘기고요. 뉴미디어가 가지는 단점이 뭐냐라고 얘기를 하면 기존 매체에 비해서 정보에 대한 신뢰도, 그죠? 신뢰성과 심층성이 낮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뉴미디어에서 신뢰성이 다른 기존의 매체들보다 더 떨어지는 이유는 아까 얘기한 특성에서 나옵니다. 정보의 생산자와 소비자가 일치하기 때문에 예전에는 우리가 정보를 전달하는 사람들이 뭐 기자, PD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공인이 어느 정도 된 검증이 된 사람들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누구나 이러한 매체에 접근이 가능하고 생산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신뢰도가 조금 떨어진다라고 하는 이제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때에 문제가 좀 어렵게 출제가 됐을 때 여러분들이 정보 전달이나 정보의 수용에 있어서의 동시성이라고 하는 거, 비동시성을 조금 어려워하기 때문에 요거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동시성이라는 거, 비동시성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정보를 전달할 때 나타나는 거냐, 아니면 수용할 때 나타나는 거냐라고 하는 걸로 이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요. 동시성을 기준으로 이제 먼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동시다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게 동일한 시간에 나타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보를 동시에 전달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은요, 내가 어떤 정보를 알고 있어요. 생산자예요. 근데 이거 예를 들어서 오늘 12시에 쫙 사람들이 다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냐라는 걸 생각을 해보시면은요, 자, 전달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게 가능한 매체는 뭐가 되겠습니까? 일단 라디오 가능하죠. TV 가능합니다. 뉴미디어 가능합니다. 불가능한 게 뭡니까? 인쇄 매체. 이거 언제 다 전달해야 돼요. 어떻게 동시에 전달할 수 있겠어요. 그쵸? 불가합니다. 반면에 이제 수용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은요, 수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정보가 있어요. 이거를 모든 사람이 똑같은 시간에 딱 받을 수 있느냐라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자, 동시성이라는 것은 그래서 내가 이거 그 뿌린 순간, 그 순간에 다 똑같이 봐야 되느냐, 아니면 내가 원하는 때에 따로 볼 수 있느냐라고 고민을 해보시면은요, 동시성 딱 전달됐을 때 그때에만 볼 수 있다라고 하면은 라디오, 그죠? 전통적인 TV가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인쇄 매체는 당연히 일단 내가 원한 때 책 볼 수 있죠. 뉴미디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라간 거는 나머지와 동시에 올라갔더라도 내가 원하는 때에 볼 수 있기 때문에 뉴미디어는 수용에 있어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기준을 바꾸어서 비동시성이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살펴보시면 전달할 때 비동시성이 나타나는 건 뭐겠어요? 인쇄 매체. 수용에 있어서는 인쇄 매체와 뉴미디어가 되겠다. 그래서 요거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단독 문항으로 출제가 됐을 때에는 이렇게까지 나왔다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많이 물어보는 것들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 요겁니다. 상대적 특징을 우리가 4가지 매체를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자, 시공간적 제약이 가장 큰 거는 인쇄 매체, 그리고 복제 및 재가공이 용이한 건 뉴미디어, 확산 경로가 다양한 것도 뉴미디어다. 자, 전문성이 강조가 되는 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검증이 된 사람들이냐라고 하는 것은 전통 매체가 강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자, 기출에서 이제 어떤 식으로 대비를 시켰는지를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A에서 C를 한번 구분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SNS, 공중파 TV, 인쇄 매체 중에 하나입니다. 셋을 이렇게 분류해야 되는데, 신속성이 가장 빠른 것이 B이고요. 가장 낮은 것이 C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SNS고, 그쵸? 신속이 가장 떨어지는 게 인쇄 매체 같습니다. 이게 맞는지 두 번째도 보겠습니다. 정보 전달의 양방향성이 두드러진 거 SNS가 맞습니다. 나머지 2개 비슷하기 때문에 A가 공중파 TV냐? 이것만 세 번째에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심층적인 정보 전달이 편하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에는 SNS보다는 TV보다는 인쇄 매체가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다.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문제 푸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출 현지 분석하고 문제 빠르게 풀어볼 텐데요. 자, 첫 번째 보시면 전체 사회에 문화적인 다양성을 제공하는 것은 하위 문화의 순기능입니다. A문화는 C문화와 대립하여서 사회 안정을 저해한다라고 하면 이것은 우리가 반문화에 대한 설명이다라고 하는 거 아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거 별표 치겠습니다.
5개념을 많이 잡았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전체 문화는 하위 문화의 총합으로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선지여서 여러분이 기출 문항을 보다 보면은요. 전체 문화다라고 하는 표현을 보실 수가 있는데 우리는 그냥 편하게 이게 이제 개정 교과에서 주류로 바뀐 개념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이제 전체 문화다라고 이제 나왔을 때에는요, 대자수가 이제 공유를 하는 거를 지칭을 했었는데 전체이다 보니까 모든 하위 문화를 더하면 요게 되겠네라고 생각을 하시는 친구들이 되게 많았는데 선생님이 중간에 이제 벤 다이어그램 보여드렸죠. 우리 하위 문화 다 합친다라고 해서 주류 문화, 전체 문화 되지 않는다라는 거 이제 알아주시면 되겠고. 그다음 하위 문화에는 전체 문화 요소가 존재하지 않는다. 자, 전체 문화라고 나왔을 때 여러분 당황하지 마시고 이전 기출들에서는 이렇게 많이 되어 있는데 이거 그냥 우리는 주류 문화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 이거는 틀렸다. 아까 얘기했죠? 김치 먹는다. 안녕하세요. 인사한다. 자, 그다음 하위 문화는 사회 변화를 견인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특히 이제 하위 문화 중에서 반문화가 이런 역할 많이 하기도 하죠. 맞는 이거 자체는 이제 맞는 설명이다라고 하는 거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은요. 한 사회에서 비문화는 시문화와 공존이 불가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하나가 주류 문화이고 하나가 이제 하위 문화다. 하위 문화 중에서도 반문화다라고 했을 때 공존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가능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조선시대에 뭐 천주교 이런 것들의 설명을 드렸는데 일단 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불가능한 거 아니다. 자, 사회 통합에 기여하는 거, 사회 변동에 기여하는 거. 그러면 이게 맞다면 사회 통합에 기여하는 것은 주류 문화, 변동에 기여하는 것은 뭐가 될까요? 변동에 기여하는 것은 반문화가 될 것이다. 우리가 주류 문화냐, 하위 문화냐라는 것을 구분하는 기준 상대적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반문화와 달리 하위 문화는 사회 변화에 따라 전체 문화가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은 틀렸습니다. 왜 틀렸습니까? 하위 문화가 됐든 반문화가 됐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사회가 다원화될수록 예를 들어 하위 문화는 주류 문화로 수렴되는 경향을 보인다라고 하면 틀린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자, 드디어 우리가 이제 수능 기출 한번 이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위 문화 사례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위 문화의 다양한 종류 중에서 각각이 무엇에 속하는지를 판단하시면 되는데 자, 가를 보겠습니다. 한국의 아이돌 가수에 열광하여서 K-팝을 즐기는 갑국의 한국이 아니겠죠. 갑국의 많은 청소년이 일상에서도 즐기고 있지만 대다수가 즐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만의 문화 코드로 공유를 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쵸? 그래서 많은 청소년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청소년 문화 혹은 이제 세대 문화로 분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를 봤더니요. 나는 이 문화에 저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일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현대인의 소비 문화에 이제 성찰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하위 문화 중에서도 무엇이다라고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냐. 반문화다라고 판단을 하셔야 되죠. 왜냐하면 현대사회는 이것을 주류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 적극적으로 저항하는 모습이 나타나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질을 보면은요. 답이 몇 번이 되겠습니까? 4번입니다. 4번. 그죠? 해당 문화를 향유하는 구성원들이 기존 질서나 가치를 거부하는 양상이 나타난다. 일반적인 하위 문화의 사례에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항하지 않지만 반문화는 대항을 하기 때문에 4번 정답. 이라고 이제 푸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이 문제에도 여러분들이 A에서 C가 각각 어디에 해당하는지만 분류를 하시면 되는 거죠. 자, 일단은 첫 번째 보겠습니다. 셋 중에서 쌍방향적인 속성이 강하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에는 뉴미디어고 요거는 아직 뭔지 모릅니다. 그런데 시청각 정보 전달이 가능하지 않은 게 A입니다. 그러면 A가 자연스럽게 인쇄 매체 남은 C가 뭐가 됩니까? 영상 매체.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도 문제를 풀어보시면요. 답은 몇 번? 4번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식의 유형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인드맵은 여러분들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겠죠? 두 가지 주제다.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완전 꼼꼼하게 해야 되는 것은 필수, 한 문항이 나오는 이제 하위 문화이고 대중문화도
어디에서 우리가 사회 변화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요거 잘 특징을 비교해서 알아두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 아시고요. 자, 오늘의 킥 한번 이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여러분 이게 맞는 문장이냐 아닌 거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요. 하위 문화에는 전체 문화 요소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과 주류 문화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반문화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꼭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그 다음 우리가 상대적인 특성의 크기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가지가 나타나 있는데요. 각각이 어디에 비해서 더 강한지 약한지 이것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하시면서 오늘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따라오느라고 고생 많이 했고요. 선생님이랑은 다음 강에서 만나요.